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럼 주의사항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떤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 보고 이스트진님이 비트코인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황 차트 보고 그리고 이제 리플 관련된 의견을 세 분이 주셨습니다. 네 분이 이현걸님, 그리고 이제 리치강님, 공준호님, 그리고 이제 미트 비비큐님이 이렇게 네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이제 보고 Q&A는 한 세 분 정도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오늘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현재 이제 8,15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살짝 이제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지금 이제 4시간 봉에서 보시면 모습 자체는 그 프랙탈 이론으로 봤을 때 일봉에서 2018년도 연말, 2019년도 연초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11월 15일 하락이 나오고 반등을 해줍니다. 반등해서 내려오고 있는 이 21 이평선 맞고 뭐 닿진 않았어요. 21 이평선 저항으로 작용돼서 다시 흘러내렸고 여기서 살짝 반등해주다가 다시 또 한번 흘러내려서 저점을 계속해서 이제 이탈해 줍니다. 계속 이제 빠질 것처럼요. 이렇게 이탈해 준 이후에 그 다음에 21 이평선을 돌파합니다. 21 이평선 돌파하고 51 이평선 넘지 못하고 흘러내려요. 근데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 저점 이때 이제 3,150달러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올라와서 여기 지금 첫 번째 하락이 나왔던 이 지점 이제 뭐 3,800달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점에서 이제 에너지를 모으면서 그 이후에 이 4,200달러 저항을 돌파하면서 4월 2일에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와 같은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거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4시간 봉에서요 보시면 이렇게 22평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이제 반등 나왔을 때 이때 22평선 넘지 못하고 재차 저점 이탈해서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번 더 흘러내려서 저점을 살짝 이탈해주고 세 번 저점을 이탈해서 내려옵니다. 그 이후에 21평선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올라와 줬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일단 21평선을 바로 돌파시켜서 올라와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 부분은 생략을 시키고 저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서 지금 이제 박스 우리가 하단부라고 얘기하는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요. 박스 중심이 11,000달러, 박스 상단부 13,200, 13,900, 박스 하단부 9,050 그리고 8,350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박스 하단부 8,350과 이 9,050 이 사이에서 이제 올라와서요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이게 이제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왼쪽 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줄 건데 이 오른쪽 어깨를 만든 이후에 52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돌려 세워서 장대 양봉 만들어주면서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2013년도 그 사파 조정의 모습에서 한 주는 20주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음봉, 그 다음 주는 20주선 위로 다시 바로 올려주면서 양봉 만들어줬던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여기서 이제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끝난다라고 하면 주봉이 20주 평선을 이제 이탈한 상태로 주봉이 마감이 되겠죠. 주봉이 마감이 되고 주봉은 이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어차피 뭐 월요일 오전에 주봉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봉을 양봉으로 만들어주긴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주봉 이렇게 마감을 시켜주고 그 이후에 주봉 마감을 이와 같이 2013년도 7월달 같이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그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52평선 그러니까 8,300달러와 9,050달러 그 사이에서 한 이틀 정도 횡보한 이후에 올라와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되고 이렇게 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그렇지 않고 아까 이제 프랙탈 이론으로 똑같이 일봉에서 나왔던 그 모습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 라고 하면 지금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런 모습처럼 4시간 봉에서 좀 더 옆으로 누우면서 이 박스 안에서 움직여 주다가 다시 재차 흘러내리고 저점을 높이면서 이 이평선들이
내시한봉 이 이평선들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준 이후에 한 10월 중순쯤에 올라와주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수도 있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저는 첫 번째가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첫 번째 모습으로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다음 주 양봉을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우선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RSI를 보면 지금 이제 이은님이 이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서 지금 RSI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보시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RSI는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이 22평선 넘어가서 안착해주고 다시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시총 차트라든가 다른 또 알트코인 움직임 이런 것들까지 종합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알트코인 움직임도 여기서 시간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끌기보다는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이 알트코인들 달러 차트에서도 모습도 어느 정도 2017년도 3월달 그 모습으로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비트코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시총 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시총 차트 보시면 비트가 더 하락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가 또 이제 시총 차트에도 있어요. 보시면 시총 차트가 이렇게 저점을 이어서 이제 연결했고 지금 채널 바닥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빠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올라와 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해줘도 이탈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10월 한 15일까지 10월 15일까지 물론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채널 바닥을 따라서 채널 바닥 아래 꼬리는 만들어주고 채널 바닥을 따라서 아까 이제 일봉에서 나왔던 모습처럼 이게 뭐 4,200달러라고 하면 지금 이제 222가요 2,220억 달러가 비트코인에서 뭐 그 4,200달러 그 정도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채널 바닥을 따라서 점점 올라와 주고 10월 15일까지 이렇게 수렴을 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만약에 진행될 수도 확률도 있긴 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 시총 보겠습니다. 알트 시총은 이제 하락세경 돌파한 이후에 202평선 맞고 저항으로 작용돼서 지금 내려왔어요. 급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경 이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알트 시총 모습이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제 이 알트 시총 모습이 약간 그 이더리움 모습으로도 저는 이제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알트 시총 이렇게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러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횡보한 이후에 채널 바닥 닫고 상승해주는 그리고 다시 넘어가주는 이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올라오다가 다시 52평선까지 올라왔다가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그 이더리움도 예전에 한 2달 전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원래 그 이더리움 BTC 차트 보면 제가 그때도 이제 역회된 숄더 모습을 완성한다라고 하면 올라가 줘야 된다. 근데 올라가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볼까요 잠깐? 지금 이제 이더리움 차트 BTC 차트 보면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엊그저께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지금 반등해 줄 때는 좀 더 빠른 모습으로 이제 반등을 해 주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일봉 차트에서 보면요, 지금 이제 일봉 차트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박스 하단부 0.024 이 박스 하단부를 깨고 내려와서 원래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가려고 했었죠. 여기서 이제 52평선까지 올라오진 못했는데 이 15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을 하고 이제 2017년도 초에는 여기서 이제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이게 하나 더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더 하나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상승을 이때처럼 시간을 보내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급하게 올라가더라. 급하게 올라가서 지금 이 라인까지 이 저항으로 작용됐던 이 0.02 라인까지 급하게 이제 올려주더라. 물론 이번에 다시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해서 다시 이제 올라왔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지금 원래 이제 이 과정이 없었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타원으로 제가 체크한 지금 이 과정이 원래는 생략이 돼도 되는 거다. 이 과정을 생략해도 되는 건데 이 과정을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됐다. 그렇다라고 하면 알트 시총도 저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 여기서 이제 올라와서 그냥 넘어가서 횡보하다가
상승해줘도 돼요. 근데 개인들이 이제 워낙 이제 알트코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원하는 만큼 못 뺐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개인들을 이제 속이기 위해서 알트가 이제 차트가 완전히 깨진 것처럼 망가진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저는 진행을 시켰다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반등 과정은 아까 이제 이더리움 BTC에서 봤던 것처럼 빠르게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비트맥스 이제 롱숏을 보겠습니다. 뭐 롱 물량이 뭐 살짝 많은데 크게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은 없고요. 뭐 숏이 약간 청산된 것 같긴 합니다. 숏이 약간 청산된 것 같긴 한데 뭐 큰 금액은 아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숏이 9월 28일 9월 28일이니까 오늘 아마 뭐 새벽쯤에 숏이 지금 금액으로 이게 체크가 안 되는데 금액 체크가 안 되는데 숏이 일정 부분 청산이 된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노스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노스 차트 보고 이스트지님하고 다른 분들 이제 리플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도미노스 차트는 지금 지난번에 코인 참수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채널에 약간 이게 지금 트레이딩뷰 차트가 왜곡이 계속 이제 발생돼서 이 채널 그린 게 약간 안 맞는데 일단 설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중심 맞고 떨어져서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오고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일단 이렇게 20일 50일 이평선 깨고 다시 이제 반등해줬다가 지금 이 추세선, 제가 초록색으로 그린 이 추세선 저항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50일과 20일 다시 깨고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120일선 이때 모습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올라오고 있는 이 120일선과 지금 이 추세선 이렇게 삼각 수렴하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될 건데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겁니다. 다시 올라올 건지 빠질 건지. 이제 우리는 이제 빠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랑 다른 점을 이제 찾아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렇게 이 120일선도 밑에 있었고요. 이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이 50일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도 밑에는 있었죠. 이때 밑에 있었는데 이제 그 50일 이평선의 각도가 이때 이제 상승 각도였고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의 각도가 보시면 이렇게 꺾였습니다. 꺾여서 이제 위에서 저항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120일 이평선 이 채널 하단부와 지금 이 저항 맞으면서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래로 빠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스트지님이 비트코인 의견 주신 부분을 먼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스트지님, 여전히 프랙탈 이론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며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전제를 두고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써보면 첫째, 14년 상승, 17년 상승과 마찬가지로 이번 상승도 동일한 상승 각도로 진행될 것이다. 38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각도는 차트 모양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건 이제 그때그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비트코인의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 여전히 17년 상승 고점과 이번 고점 14K를 잇는 추세선을 놓고 아직 하락의 관점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제 이스트지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다. 이렇게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와 지금의 상승 채널을 그려보면 12년 7월 말의 고점과 19년 6월의 고점은 상승 채널의 중심 역할을 한다고 보이고 지금의 두 하락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 하락의 저점이 이후 상승 채널의 바닥 라인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 2012년도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2012년도 이때 12년도 8월 달에 이때 고점 찍고 쉽니다. 이게 이제 1파, 2파 조정. 이제 이 1파 상승이 지금 차트에서 13,900달러로 보고 2파 조정이 이제 바닥이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졌을 때 채널 바닥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고점은 채널의 중심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아직까지 이제 바닥이 확실하게 체크가 안 돼, 여기 이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옆으로 누울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이제 그리진 않았는데 어제 뭐 그려봤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확인이 됐을 때 이 폭 자체가 2017년도 그림보다는 좀 더 넓은 폭으로 이와 같이 설정이 될 거다. 이 폭이 넓다는 게 결국에 그 스토캐스틱 차트에서 보조지표에서 뭐 롱패스라고 이해 비유를 해주셨는데 롱패스처럼 왔다 갔다 크게 움직이는, 그리고 여기서는 짧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던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스토캐스틱 모습 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주봉에서 스토캐스틱도 볼게요. 스토캐스틱을 예. 보면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2017년도처럼 짧은 모습보다는 2012년도처럼 큰 폭으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하락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 주신 분 중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스토캐스틱 이 지표가 지금 보시면 2013년도 7월 달에 지금 우리가 이제 위치는 2파 조정의 위치인데 조정의 모습은 4파 조정처럼 진행된다. 4파 조정의 스토캐스틱 모습이 이렇게 이 바닥 20에 닿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시간을 보내준다라고 하면 흘러 내려와서 터치를 하고 이제 올라가 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 자체는 거의 이제 모습은 이 2013년도 7월달 4파 조정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이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주봉도 거의 흡사하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꼭 반드시 여기를 터치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거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왜 중요한가? 하락이 크면 이후 상승 채널의 폭이 커져서 이후 상승이 매우 큰 변동폭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2017년도, 2012년도 각도를 똑같이 그 각도 38도 각도를 만약에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지금 지금 조정이 크기 때문에 그 38도 각도를 유지해 주려면 3파 상승이 훨씬 더 빠른 각도로 이제 올라와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2014년처럼 상승 채널의 상단과 하단을 오가는 상승을 하게 된다면 3파의 고점이 20만 달러 근처일 것인데 지난 17년도 상승의 고점이 시총 1000조에 육박했던 만큼 20만 달러라고 하면 시총이 대충 일경시장이라 단기간에 금년 내 가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쩌면 상승 채널은 2014년과 같이 큰 폭으로 세팅을 하되 3파 상승을 2017년처럼 채널 중단을 오가며 잔파동으로 올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3파 상승이 지금 잠깐만요, 여기서 이와 같이 채널 상단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채널 중단에서 3파 조정을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겠냐, 마지막 5파만 여기 채널 상단까지 올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3파라고 하면 채널 3파가 이 채널 중심이라고 하면 지금 이 채널, 이 전체 채널의 채널 중심이니까 한 3파의 목표치가 한 5만 달러, 5만 달러, 6만 달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렸던 그 채널로 보는 것과 저는 이제 동일한 모습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다. 지난 예전에 그렸던 채널이 목표가 6만 달러, 8만 달러,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을 돌파해서 100만 달러까지 가는 그 이야기였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번 3파가 채널 상단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채널 중반에서 멈춘다 라고 하면 그거는 예전 채널로 보는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저는 이제 봐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잠시만요. 예. 이럴 경우 20만 100만 달러까지 가는 시간을 늘릴 수 있어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시간도 벌고 금융시장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도 있을 듯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은 선물시장에서 청산 금액도 챙기고 말씀하신 알트를 이용해서 총알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여서 지난 상승의 시총과 도미넌스 알트 시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상승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으로 끌어올렸는지를 보면 지금의 자금이 어느 정도 목표가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현실에서 현금책을 하느라 바빠 시간 내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좋은 내용 이제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 마지막 이야기가 저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알트들 펌핑이 알트 펌핑이요, 지난 전고점 수준에서 이제 머문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3파가 그 채널 중반까지 올라오는 그런 짧은 파동으로 진행되는 3파가 될 거라고 보고, 만약에 이번에 알트 상승이 도미넌스 채널 하단부를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서 알트 코인들이 미리 이제 신고가를 넘어가는, 2017년도 3월달, 5월달에 그때 이더리움과 리플이 신고가를 넘어갔던 것처럼 뭐 막 이더리움 막 44만원 가고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번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상 올릴 수 있다라고 봐요.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미트 BBQ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리플 사토시 차트 주봉으로 MACD 골든크로스, 주봉으로 상승 다이버전스. 이건 이제 지난번에 송기봉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이고, 일봉으로 이제 음운 돌파 후 지지 모양새다. 음운 돌파는 작년 9월 이후 1년 만이다. 그리고 이제 스웰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점이 리플 상승 조건이 많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리플 차트 잠깐 이제 보면요, 리플 차트 이야기 해주신 부분이 이제 이겁니다. 그 일목에서 봤을 때 음운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처음으로 돌파를 했는데, 일목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올해 초, 그러니까 작년 올해 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이렇게 음운 아래로 내려온 이후에 계속 이제 이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저항으로 작용돼서 흘러내렸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름대를 돌파해서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상승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 거기에 이제 스웰도 11월 이제 초에 7일 8일 스웰이 있기 때문에 스웰에 맞춰서 한 차례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신 부분 보고 다음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리치강님하고 공준호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차트를 보니까 황리플님이 올려주신 차트예요. 황리플님 올려주신 차트고, 이제 황리플님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톡을 좀 주고받고 있는데, 이런 여러가지 차트 의견을 저한테도 이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이와 같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저도 이제 참고를 했었고, 지금 보시면 황리플님 의견은 뭐냐면, 뭐 우리가 이제 보는 시각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2017년도 3월달과 같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상승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초록색 박스,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 타원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이 초록색 타원의 위치, 그러면 이제 거의 이때 타원이 끝나고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의견이시고요. 3회 큰 조정 이후 이제 기간 조정하면서 이평을 눕히며 이제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확장형 패턴이 진행됐고, 볼륨은 오히려 이제 감소가 됐다. 그리고 변동성은 오히려 이제 증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은 크게 흔들기는 크게 흔드는데 거래량은 안 터졌다는 얘기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받아 신저점을 갱신했다. 이번에 이제 신저점 갱신하면서 패닉 물량을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리플 차트를 안 보시는, 그러니까 리플 차트만 계속해서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 BTC, 리플 BTC 차트랑 비교해서 안 본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달러 차트라든가 원화 차트를 보면 이건 완전 차트가 이제 깨지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차트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리플 같은 경우는 원래 올라가기 전에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주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습 자체가 이제 비슷하죠. 물론 이제 각도라든가 이런 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장기 이평선, 이 파란색 이평선이 이때는 이제 미리 꺾였었고, 지금은 아직까지 꺾이진 않았는데, 보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흔드는 작업 이후에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 신저점을 갱신하고 이탈을 해주고요, 내려와주고, 그 이후에 장기 이평선을 한 번에 넘어가 줍니다. 장기 이평선 한 번에 넘어가지고 이렇게 장기 이평선 돌파시켜준 이후에 한 차례 쉬어주고 눌러준 다음에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게 근데 그 BTC 차트, 저는 이제 BTC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BTC 차트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제 달러 차트로 보면 오히려 차트가 완전히 깨진 것처럼 이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제 주봉 캔들 종가 월봉 볼륨 장악 확인이 됐고, 마지막 코멘트가 황리플님 다운 이제 코멘트인데, 리플이 갈 가능성은 높다. 근데 가더라도 너는 안 태우고 간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재미나게 이제 봤고, 이제 지금 이제 리치 강님하고 공준호님이 두 분 다 이제 황리플님 차트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황리플님이 아마 이제 9월 달까지 개인적인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개인적인 일이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개인적인 일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다음 달부터는 방송을 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연걸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만 리플 차트 의견 주신 부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대장이 되려는가? 비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 리플이 3만 사토시를 넘으려나 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빠진 걸 보니까 죄송합니다. 리플이 사토시에서 많이 올라와 줘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달러 가격까지 오려면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대략 1560% 상승했던 걸 그대로 복사해서 보니까 37,000 사토시가 나오네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전고점인 3.3달러가 나오려면 리플이 37,000 사토시까지 올라갈 경우 비트코인은 9,000달러만 가져도 3.3달러가 된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 지금 이때 보시면요, 2017년도 3월 달에 첫 번째 이렇게 상승이 바닥 대비 1560%인데 지금 1560% 상승한 그림으로 붙여보면 이 사토시 가격이 거의 39,000 사토시가 됩니다. 39,000 사토시가 되고, 이 사토시 가격이 되면 3.3달러가 오는데 비트코인이 10,000달러가 안 와도 된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9,000달러까지만 와줘도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번에 그 박스 하단부 라인까지만 올라와 줘도, 박스 하단부 그 저항 라인, 그 9,050달러 그 저항 라인까지만 올라와 줘도 리플이 사토시 차트에서 이와 같이 1560% 상승을 해주면 그때는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달러 차트. 왜냐면 우리가 달러 차트 전고점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달러 차트에서 그 로우 차트를 적용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행돼서 만약에 12만 사토시까지 그 다음 상승해서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12만 사토시까지 넘어가 준다 라고 하면, 지금 리플이 만약에 달러 가격으로 15달러 15달러 이상 가는 것도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한 10,000달러만 넘어가지고, 비트코인이 한 2-3,000달러 넘어가지고 여기에 사토시 가격으로 12만 사토시까지 왔다 라고 하면 달러 가격으로 이제 15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 그리고 이 사토시 가격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 이제 Q&A를 3분 정도 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Q&A는 제가 목소리 상태 좀 쉬었다가 좋아지면 같이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